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가뭄의 단비 같은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제 장중에 10%까지도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에코프로 뭐라 말씀드렸죠? 자, 코스닥의 급반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만기일 이후에 이제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진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현재 이 추세 하단에서는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비중을 실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될 때, 그때는 이제 비중을 채워서 우리는 이 에코프로의 전환점을 노려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확히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급등과 함께 에코프로도 현재 급등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오늘의 급등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하단 라인에 왔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오늘의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전부 다 회복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될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2차 매수를 해서 비중을 태우는 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앞에 파동에서도 이 온전한 하락을 지켜보다가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던 그 전환에 대한 이 맥점, 이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비중을 채워 나간다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 비중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이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오늘 이 반등 드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이 에코프로 지금 이 오늘의 반등이 끝이냐? 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에코프로는 가속도를 붙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지금 이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며, 왜 지금 이 에코프로 다시 추가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드렸던 그 핵심은 뭐냐면, 자, 에코프로의 반등도 반등인데 결국 이 코스닥의 시장 자금 순환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그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주포들의 그 포지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특히 스페이스 X 상장 이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 정확한 길목을 짚어드렸던 겁니다. 정말 제가 말한 대로 그 만기를 기점으로 기가 막히게 급반등이 터져 나왔고 오늘도 위로 시원하게 잘 뻗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장중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찍고 보니까 또 지금 또 이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주님들 오랜 이 하락을 견뎌왔기 때문에 정말 이 불안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리는 건 그 불안한 심리, 이 심리 자체를 세력들은 아주 악랄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세력들은 지금 이 엄청난 지독한 하락 때문에 지금 이게 전부 다 약성 매물대로 지금 변형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주가를 그러니까 온전히 올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세력들은 절대 개인 투자자를 전부 다 그 버스에 태우고 편안하게 이렇게 수직 상승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럼 이 약성 매물들에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 물량들을 이제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이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환에 대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즉 현재 시장의 이 공포 분위기와 지루한 이 시간 조정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바닥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이 시장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이제 흡사한 시장을 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2023년도에 나왔던 시장과 상당히 지금 비슷합니다. 코스닥이 우상향을 하던 코스닥이 하나의 박스를 그리다가 그게 이제 이탈이 나고 나서 하락이 나오는데, 그 하락이 지금과 같이 원웨이 하락, 반등이 없는 파동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저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때도 개파락을 만들면서, 이때가 이제 코스닥 시장 서킷이 터졌을 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지독하게 흔들어내더니, 그리고 나서 현재같이 급반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급반등이 되고 그리고 바로 지수가 V자 반등으로 갔냐?
아니죠. 엄청난 흔들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 시간 조정을 보이고 천천히 점진적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 국면이 이 과거의 자리와 같은 이 메커니즘으로 현재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구한 이 에코프로 역시 당장 내일부터 엄청난 폭등을 하는 게 아니라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철저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추세대를 결국은 이제 돌파를 하긴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포들이 아무리 장중에 오늘과 같이 흔들어대더라도 우리 주주님들은 절대 겁먹지 말고 물량을 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고점을 치고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내려오는 우하향 조정은요, 여러분들 주가가 다음 상승을 만들기 전에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승 깃발, 그러니까 깃발의 모형을 한다고 해서 상승 깃발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승 N자형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깃발형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이 추세대 안에서는 저점을 이렇게 2번이나 아니면 3번 정도 형성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즉 지루한 시간 조정을 당분간은 이 추세대 안에서 보이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아니라 천천히 높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를 다시 상단에 끌어붙이는 작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7월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 지금 계속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건 바로 코스닥 7월 달에 있는 바로 이 승강제 이슈다. 이게 이제 돌파에 대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만기 일로 저점을 잡았고 스페이스X로 유동성도 넣어줬습니다. 그럼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바로 코스닥의 부양책인 승강제가 될 거다.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 그때마다 엄청나게 자금이 유입되면서 급등을 해줬다는 거 다들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죠. 지금 이렇게 하나의 퍼즐 조각이 현재 이 7월 달을 기점으로 다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공포 뒤에 나오는 저점은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력들에게 안 털리고 가져갈 수 있느냐? 일단 이 일봉상에서는 추세대를 유지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역헤드앤 숄더나 어떤 일정한 패턴을 만들고 뭐 가격적인 지지나 그리고 나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전환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론 자체에서도 원래 또 이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점을 뭐 2번이나 3번을 만들고 나서 이 채널 안에서 그러니까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제 눌림이 나오는 건데 하단에 주가가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 대기 매수세에 대한 강도 아니면 이 매도에 대한 멈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말한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러 간다는 거죠. 돌파를. 이게 6월 한 달에 지금 그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도대체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냐? 자, 화면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 있죠? 제가 이 비중을 실체하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앞전의 파동처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맥점 분봉에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탈이 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일단 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일부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 가자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제가 말한 대로 이 채널 안에서 다시 저점이 잡히는 흐름이 발생이 될 때 그때 다시 매수에 대한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반등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최저점에 대한 흐름 놓쳤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저점이 맥점이 다시 한번 될 거고요. 저랑 같이 잘 사오신 분들은 이 엑시트 문자에서 비중 축소를 하고 그리고 그 저점이 나올 때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진행할 거다라는 거죠. 이 대추세에 대한 전환 신호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이 전환에 대한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해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하단 라인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